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19년 11월 9일 자정이 지난 새벽 1시 3분입니다. 아니, 술을 먹고 있는데요. 아니, 여기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살인, 죽었다고요. 부천 소사경찰서에 걸려온 신고 전화가 심상치 않았어요. 누가 들어도 술에 취한 듯 혀가 꼬부라진 말투에 횡설수설까지. 하지만 살인이란 말에 그냥 넘길 순 없었죠.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주소지로 즉각 출동합니다. 거긴 소사구 심곡본동에 위치한 아파트 가정집. 그리고 그 안에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채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범인 40살의 남성 문 씨였습니다. 문 씨는 도주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자포자기한 듯 순순히 경찰에 체포됐죠. 그런데 이후 현장을 둘러본 수사관들은 이게 말이 되냐 라면서 혀를 내두릅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살인사건 현장보다도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방 안에서 시신이 나오는데 이게 거의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어요. 피로 뒤덮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신의 두 눈이 날카로운 흉기로 집중 공격당한 상태더라고요. 게다가 목 부위는 뻥 뚫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벌어진 채로 핏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요. 이건 베테랑 형사들마저도 진짜 너무 볼 수가 없다 고개를 돌릴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36살의 고 씨라는 남성입니다. 일단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제3의 인물이에요. 신고한 사람이요. 그는 당시 범인 그리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성 민 씨입니다. 그는 세 사람이 평소에도 친분이 있어서 또 그날도 술을 같이 마셨대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이어진 증언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요. 제가 그 피해자 고 씨랑 막 몸싸움을 좀 했어요. 그걸 보고 있던 문 씨가 막 말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칼로 찔러버리더라고요. 저도 놀래서 얼른 나와서 신고한 거고요. 자, 이거 들어보면요. 애초에 술자리에서 다툼을 한 건 신고자 민 씨와 살인 피해자 고 씨라는 겁니다. 범인 문 씨가 그 당시에서 야, 너네 왜 싸워? 왜 그래? 하면서 막 말리려던 입장이었다는 거죠. 술을 마시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고 그래서 종종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중재자였던 문 씨가 뜬금없이 고 씨를 왜 죽였을까요? 경찰은 범인 문 씨를 긴급 체포한 뒤에 조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상당히 취해 있어서 제대로 된 증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하죠. 술김에 벌인 범행이라 할지라도 지금 아까 본 그 현장에서 시신의 훼손 수준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경찰들은 일단 그가 좀 정신이 깨길 기다렸고 얼마 후 드디어 이 사건의 정확한 살해 동기와 과정을 파악합니다. 문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우리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자꾸 무시하는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죠. 실제로 피해자 고 씨는요, 이 세 사람 중에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범인 문 씨와 신고자 민 씨는 동갑이고요. 범인에 따르면 이날 술을 먹고 있던 그 피해자 고 씨가 4살이나 많은 민 씨, 그러니까 범인 아니고 피해자 아니고 다른 사람 신고자 그 민 씨를 좀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거기에 가족까지 모욕을 했고요. 그래서 문 씨가 처음엔 막 이걸 말리려고 했죠. 그런데 듣자 하니까 덩달아 기분이 나빠졌고 결국 자기가 고 씨를 죽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니까 더 이상해. 아니, 애초부터 모욕은 자기가 아니라 민 씨가 당했는데 왜 당신이 죽이냐고요. 단순히 연장자한테 무례했다고 이렇게까지 폭발한다고? 경찰은 분명 다른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한편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도착해요. 고 씨의 사인은 다발성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 결정적으로 목 부위의 동맥혈관이 손상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겁니다. 실제로 시신의 왼쪽 목에 흉기에 의해 여러 번 공격을 당한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발견 당시 이 시신의 목이 좀 벌어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즉 피해자는 단순히 목에 칼이 찔려서 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이 좀 정말 엽기적인데요. 범인 문 씨는 그 목에 벌어진 상처 부위에 손을 쑤셔 넣어요. 그리고 동맥혈관을 잡아서 뜯어낸 거죠. 또한 부검을 통해서 드러난 건 애당초 목에 공격을 당하기 전에 안구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눈이 완전히 난도질을 당한 채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고 씨는 눈 공격당하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후에 목에 동맥혈관 뜯기는 정말 고문과도 같은 행위를 당한 거죠. 저도 참 이 금사파 오래 했지만 마약에 취하지 않는 한 이런 살해 수법은 처음이에요. 손으로 그것도. 그래서 당시 언론조차도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을 정도라고 해요. 근데 애초에 이게 이 사람이 싸움이 난 게 아니잖아요. 말리던 사람이 우발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다? 내 말도 안 되죠. 사실 이 사건에는 세 사람 간의 아주 복잡한 사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관계를 알아보면 그때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8년 10월 부천시 심곡본동에 새로운 정육점이 하나 오픈하게 됩니다. 그 정육점 사장이 범인 문 씨예요. 오픈을 했는데 마침 인근에 살고 있던 주민이 여기를 자주 찾아오면서 단골 손님이 되거든요. 그가 바로 피해자 고 씨고요. 고 씨는 워낙 넉살도 좋고 친화력이 좋아서 금세 이 정육점 사장 문 씨와 가까워집니다. 그럼 고 씨는 애초에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는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돈 빌려주는 사채업자요. 어쩌면 그에게 정육점을 하는 문 씨가 앞으로 자기의 잠재적 고객이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더 친해지게 된 거고요. 그 일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죠. 그렇게 친해진 지 3달 뒤인 2019년 1월인데 문 씨가 정육점에 더 많은 고기를 매입하고 싶어진 거예요. 왜냐면 곧 설 대목입니다. 이때 고기가 많이 팔리잖아요. 당장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채업자 고 씨한테 300만 원을 빌리게 돼요. 이때부터 둘의 관계가 묘하게 역전되기 시작했죠. 사채업자 고 씨가 술자리를 좋아했는데 이 문 씨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같이 술 한잔 좀 하자 하면서 불러낸 거예요. 물론 이걸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문 씨는 돈을 빌린 입장이라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무려 일주일에 4-5번 정도 둘이 만나서 술판이 벌어집니다. 한편 빌린 300만 원 가지고 고기를 더 추가 매입했지만 기대와 달리 판매가 저조했어요. 수입이 잘 나지 않으면서 문 씨는 초조해졌죠. 그 사이 채권자로서 이 사채업자 고 씨의 갑질이 계속됩니다. 그러더니 은근슬쩍 자기보다 연장자인 문 씨한테 말을 놔요. 형님 장사 잘 돼? 돈 언제 줘? 게다가 술을 마시면 종종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죠. 예를 들어 아이고 조그만한 구멍가게 그 정육점에서 300만 원도 나한테 못 갚는 거냐. 남자가 무슨 배포로 큰일을 하겠냐. 뭐 이런 말들이요. 그러던 어느 날 고 씨가 새로운 인물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게 바로 민 씨였어요. 사실 그 역시 처지가 좀 비슷합니다. 고 씨한테 돈을 빌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셋이 만나고 보니까 정육점 사장 문 씨는 이 새로 나타난 민 씨에게 약간 내적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같이 돈 빌린 사이라고 느껴지니까요. 어느덧 고 씨, 문 씨, 민 씨, 이 셋은 계속 자주 어울리면서 술을 마셨죠. 그리고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1월 8일입니다. 아침 10시쯤인데 정육점 출근하려고 한참 준비하던 문 씨가 핸드폰을 받게 돼요. 고 씨입니다. 형님, 술 한잔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밤 10시가 아니라 아침 10시거든요. 그래서 문 씨가 나 가게 열어야 된다 거절을 하는데 이 고 씨, 사채업자는 막무가내였죠. 두 사람은 사실 꽤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고 씨가 형님 우리 집에 와서 맥주 딱 한 잔만 합시다.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또 거절하기 힘들었던 문 씨는 결국 정육점에 출근하는 대신 그의 아파트로 향했죠.
술자리는 10시 15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려 저녁 6시까지 이어져요. 이쯤 고 씨는 민 씨한테도 전화를 걸어서 합류하게 됩니다. 민 씨가 왔고 세 사람이 또 술자리를 계속 이어갔죠. 자, 굉장히 오래 마셨어요. 그러니까 다들 거하게 취해서 자정을 넘길 때쯤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고 씨가 집주인이자 사채업자인 고 씨가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약간 반말을 찍찍하면서 상대를 깔보는 듯한 약간 성질을 긁는 듯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약간 기세등등해요. 그렇게 취한 그가 민 씨에게 이런 말을 하죠. 형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해? 응? 당장 내 돈이나 갚아. 민 씨가 이걸 듣고 좀 기분이 나빠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반발을 하니까 고 씨도 지지 않고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갑니다. 그래? 안 갚아? 그럼 네 애미랑 네 새끼, 네 와이프 내일 아침부터 어떻게 되나 보자.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선 넘었죠. 여기에 격분한 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멱살을 잡더니 막 한판 뜨자면서 화를 냅니다. 참고로 이 모든 대화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술자리가 순식간에 싸움판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멱살 잡고 막 주먹 휘두르면서 몸싸움을 합니다. 자, 동시에 문 씨는요, 중간에서 왜 이러냐면서 말리려고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이미 눈이 돌아간 고 씨와 민 씨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던 두 사람이 아예 이 집의 작은 방으로 둘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욕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거친 싸움을 이어갔죠. 이때 문 씨는 아이고 저 두 사람 더 이상 말려봐야 소용없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싸움을 관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문 씨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저 사채업자 고 씨를 향한 분노가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문 씨는 평소 자기와 같은 채무자 입장인 민 씨에게 약간 동병상련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주고 있었죠. 근데 그런 그에게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가족에 대해 모욕하고 이 고 씨를 보니까 마치 내가 민 씨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그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놈이 민 씨한테 하는 짓을 보자니 조만간 나한테도 똑같이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당하기 전에 그냥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그동안 돈 때문에 각종 수치심이 들었다고 한들 갑자기 여기서 살인을 하겠다? 라고 돌변하는 태도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먹은 이후 그는 부엌 싱크대로 갑니다. 그리고 28cm, 날 길이만 14cm에 달하는 칼을 집어들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작은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요. 두 사람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뒤엉켜서 막 다투고 있었거든요. 문 씨가 그들에게 다가갔고 아무런 예고 없이 뒤에서 고 씨의 등을 깊게 푹 찌릅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고 씨가 악! 하면서 비명을 질렀고 주춤하더니 안 되겠다 싶었는지 현관을 향해 도망쳐요. 하지만 문 씨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는 고 씨를 따라가서 멱살을 움켜쥐고는 화장실 앞으로 질질 끌고 옵니다. 자, 그제서야 당황한 민 씨가 달려와서 왜 그러냐? 왜 사람을 찌르냐? 이거 칼은 왜 들고 있냐? 막 문 씨를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칼을 뺏는 데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민 씨가 일단 허둥지둥 밖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자, 빠져나갔다? 그가 여기서 간과한 것이 있죠. 이제 집 안에는 문 씨와 고 씨가 단둘이 남아있게 된다는 아주 섬뜩한 부분입니다. 이게 범인 문 씨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해하던 민 씨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죠. 지금껏 자신이 당한 굴욕을 한 번에 복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나 봐요. 갑자기 눈앞에 있던 사기컵을 들어서 냅다 얼굴을 내리칩니다. 컵이 바로 부서졌어요. 그러자 그 깨진 컵 파편을 손에 쥐고는 그걸로 고 씨의 목을 여러 번 찌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다시 유리컵을 가져와서 고 씨의 얼굴을 또 내리찍어요. 유리 파편 나오죠. 그걸로 또 목을 여러 번 긋고 찔러댑니다.
이거 너무 무자비해요. 근데 이런 공격에도 고 씨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어요. 만약 이때라도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지만 문 씨는 끝내 그 유리 조각으로 고 씨의 두 눈을 찌르고 목의 상처에 손을 넣어 혈관을 잡아뜯는 희대의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런 잔혹함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 씨의 직업이 뭐였죠? 네, 평소 정육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굴에 능숙하고 뭔가 고기를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침없이 사람을 난도질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고 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요. 그 사이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민 씨가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자기도 무섭죠.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신고를 했고 모든 게 드러난 겁니다. 검거된 범인 문 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세워졌는데 이때 1심 재판부가 남긴 판결문을 좀 볼까요? 그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도 상상하기 힘들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또한 최초 다툼과는 무관한 이 피고인이 너무도 개인적인 이유로 끼어들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판정을 했고요. 그렇게 문 씨에게는 징역 25년형이 선고됩니다. 그는 즉각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역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선고했죠. 이거는 사실 범행이 너무 흉폭하고 잔인해요. 거기에 더해서 이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도 안 했고요. 또 재판 내내 사실은 이 죽은 피해자도 나한테 원인 제공을 한 거다 라면서 약간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판결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거죠. 그렇게 그에게는 징역 25년형이 확정됩니다. 이 사건을 단지 술 때문에 발생한 단순한 분노 범죄라고 하기에는 좀 유례 없이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담당 수사관들이 계속해서 이 문 씨한테 다른 범행 동기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매달렸다고 해요. 더구나 이 사람이요, 이전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전혀 없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가능해? 싶었던 거예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만 해도 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는요, 점점 진화하는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절도 같은 잡범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점차 특수강도, 상해, 강간, 그리고 끝내 살인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보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공식이 깨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가 되는 범죄자들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강한 공격성이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 아닐까요? 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비록 피해자가 평소 문 씨에게 모욕적인 태도를 일삼았다 해도 이걸로 인해 엽기 범죄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엔 서로를 향한 분노가 채워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씁쓸함과 두려움이 밀려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